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스타벅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22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죠. 사실 커피 체인으로 역사상 이렇게 성공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로 확장하며 커피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해왔죠. 위기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겪어오면서 스타벅스는 현재 1,000억 달러가 넘는 시장 가치를 가지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3분기 실적과 개괄적인 영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성숙 단계에 도달한 스타벅스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려면 어떤 동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6월 달이 3분기 실적입니다. 연결 매출액은 9% 증가하여 8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318개의 순신규 매장을 오픈해서 전 세계적으로 34,000개 이상의 매장으로 기간을 마감했습니다. 3분기 기준 미국 및 중국 매장은 미국 15,650개, 중국 5,761개 매장으로 글로벌 비중의 61%를 차지했습니다. 활성 리워드 회원은 3분기에 미국에서 13% 증가한 2,7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북미 시장은 스타벅스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점포당 매출도 가장 높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가격 인상의 효과와 코로나 회복에 따른 거래 증가로 매출이 9% 증가했습니다. 매장 수는 2% 증가하여 17,000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은 13억 3천만 달러로 22% 영업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원자재 인상, 공급망 비용 증가,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북무 시장은 꾸준히 영업 마진 20% 이상을 가져가는 핵심 시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하여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의 영향이었습니다. 중국의 매장이 5,700개 이상으로 글로벌 매장 수의 30%가 넘는데 상반기에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업 마진도 큰 폭으로 감소했죠. 채널 개발 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억 8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채널 개발 부문은 스타벅스 원두 판매나 캔 음료 등 스타벅스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음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의 마진율이 엄청나죠.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크지 않으나 성장률이 좋으며 마진율이 40%가 넘습니다. 3분기 실적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를 이끌고 있는 북미 시장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매출과 이익률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스타벅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리워드 시장도 북미에서 12% 성장했죠. 스타벅스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은 연간으로 2% 점포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스타벅스가 미국에 있을 만한 곳은 다 있다는 거죠. 다른 커피 체인도 수두룩한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장사가 되겠다 싶은 곳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던 건 스타벅스의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로 제품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죠. 회사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글로벌 커피 제국으로 완성했던 하워드 쉴츠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장 현지화 전략입니다. 미국 회사의 글로벌 진출의 핵심은 중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성숙기에 도래했을 때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나이키 등이 그랬고 테슬라, 룰루레몬 등의 회사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그랬습니다.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점포수 확장에 들어간 중국 시장은 스타벅스에게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사실 스타벅스의 이미지와 충성도가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고퀄리티로 포장되어 있는 게 한중일 3개국입니다. 아시아 3개국의 스타벅스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중국도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확실하고요. 장사도 잘 됩니다. 스타벅스는 중국의 정치, 경제, 코로나19 등의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잘 달래가면서 같이 가야 하는 시장인 거죠.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점포수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은 현재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층의 스타벅스에 대한 사랑도 절대적입니다. 3분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실적은 초라했지만 회사에서는 매장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107개의 순신규 매장을 오픈했고 3개의 도시에 신규 진출했습니다. 중국에서만 228개 도시에 5,76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까지 6천여 개 매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국 시장에서 매장수 확장을 통해 커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 매출 비중이 높은 직영 매장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스타벅스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두 번째는 리워드 프로그램 확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외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스타벅스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디지털 운영입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프로그램은 스타벅스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의 핵심은 고객에 대한 락인 효과입니다. 커피를 선호하는 국가에서 1인당 커피 마시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루에 커피 2잔을 마신다면 스타벅스는 이 2잔을 자신의 커피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맛이 다 똑같고 먹는 기분도 똑같다면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더 저렴한 커피를 마시려 하겠죠. 스타벅스가 커피 시장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맛은 물론이고 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제가 2잔 먹을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먹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위해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더 편하고 더 빠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번 3분기에 활성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은 미국에서 총 2,7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만 명,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이 충성도가 높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은 미국 회사 운영 수익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주문, 지불,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배송 등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여 미국 매출의 72%를 차지했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의 락인 효과와 동시에 회원의 스타벅스 매출 기여도는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디지털을 이용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이번에 CEO로 복귀하며 발표한 전략이 NFT 진출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적 발표 때 한 달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9월 중순에 예정된 인베스트 데이 때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합니다. 기존 활성 이용자를 통한 리워드 프로그램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자 할 겁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의 성과는 고객 락인 효과와 동시에 기존 고객
1인당 매출 증가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분명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고객의 유입과 커피 매장이 없을 때 커피와 유사한 어떤 것을 팔고 싶을 겁니다.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커피 체인을 통한 성장인데, 이 커피 체인의 성장은 중국 시장 외에는 크게 성장할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서든 디지털을 통한 또 다른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NFT인 거고요. 제3의 공간에서 고객에 대한 참여와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참여도에 따라 별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더 공고히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많은 비용을 쏟아가며 실패할 수 있는 NFT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스타벅스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는 스스로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커피에 대한 경험을 판다고 합니다. 커피를 매개로 공간을 제공해서 커피에 대한 자신만의 경험을 파는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커피를 파는 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속도는 빨라졌죠. 이제 스타벅스도 매장에 방문해서 매장 안에서 자신의 문화와 함께 커피를 팔면서 고객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신규 개설 매장 10곳 중 9곳은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의 매출과 효율성이 매장 방문 고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과 접목했을 때 드라이브 스루는 효율성과 수익성 면에서 매장 운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했던 거죠.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는 게 NFT입니다. 기존 커피 매장에서의 장소가 아니라 제3의 공간을 창조해서 그 속에서 커피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로 활성화시킨 후 뭘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리워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식은 비용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전 세계 커피 체인이고 소비재 회사입니다.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새로운 고객들이 이 공간에서 뭔가를 사기 위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제한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을 원할 겁니다. 이 매일 커피는 마시니 매장에 못 오는 사람까지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일종의 SNS와 유사한 참여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참여도에 따른 별을 획득하거나 참여도에 따른 굿즈를 살 수 있는 NFT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굿즈 자체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굿즈를 더욱 확장시켜 커피와 유사한 특별판 굿즈를 커뮤니티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게 하는 거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은 채널 개발부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스타벅스는 공간의 제한으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팔아야 합니다. 이 채널 개발부를 확장시켜 홈메이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스타벅스 원두 제품을 판매하거나 최근 매출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차가운 음료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시중에서 유통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리워드 점수에 따라 배달까지 접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커피를 소비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드라이브 스루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이동이 넓어졌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집이나 직장,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디지털로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매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커피뿐만 아니라 홈카페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피 제품을 선보일 겁니다. 사실 저는 성장이 끝난 산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미국 빅테크가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서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를 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스타벅스도 기존의 커피 체인으로는 성숙 단계에 도래한 게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트렌드에 맞는 차가운 음료라든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음료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주문에서 결제까지 디지털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먹는 커피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수많은 경쟁자들이 기존에 장악하고 있는 커피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충실히 가꾸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4분기는 최근 트렌드가 된 차가운 음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매출도 다른 분기 대비 오버퍼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영업도 정상화되는 시점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스타벅스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